반갑습니다.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적 인물을 한 분 모셔보려 합니다. 바로 삼국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조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조라고 하면 간사하고 꾀가 많은 간웅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된 그의 모습은 유비의 인자함과 대비되어 때로는 냉혹하고 때로는 비정한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조조라는 인물은 단순히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천하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게 했던 마법 같은 매력을 지닌 경영자였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쓰는 법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혁신가였습니다. 영웅의 그릇은 그가 가진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조가 발을 딛고 서 있던 시대는 난세 중에 난세였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신해보다는 생존이 우선시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거친 세월 속에서 조조는 어떻게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조를 위해 전장을 누볐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조조만의 독특한 사람 보는 눈, 즉 용인술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가문이나 출신 혹은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재능과 그 재능이 세상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엄격한 신분사회와 유교적 도덕관념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는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찾아내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람의 과거 행적에 매몰되어 현재 그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조조의 삶과 그가 사람을 대했던 태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가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사람의 알맹이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거친 전장 속에서 피어난 인간이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줍니다. 조조라는 인물의 내면을 따라가며 사람을 얻고 마음을 나누는 법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조가 펼쳐 보였던 인재등용의 혁명적인 철학,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혐한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조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나 거대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조조가 천하를 호령하기 시작할 무렵 그가 내걸었던 인재등용의 원칙은 당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재능이 있는 자라면 신분과 과거를 묻지 않고 등용한다는 유재시거의 정신입니다. 당시 한나라 말기의 사회는 가문과 혈통, 그리고 유교적인 도덕성이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연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점잖은 행실을 보여야만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한 번이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생기면 평생 재기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난세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점잖은 말치레나 화려한 가문의 배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조가 발표한 구연령이라는 문서를 보면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렴하고 결백한 선비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남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형제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 재주가 있다면 나는 글을 쓰겠다. 이는 당시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는 이 선언은 버려졌던 수많은 인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로 조조의 곁에는 출신 성분이 미천하거나 과거의 적이었던 인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하찮은 심부름꾼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반짝이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부터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단 한 가지의 단점이 보이면 그 사람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과거 실수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의 현재를 재단해버리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단점 속에 숨겨진 장점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단점이 있다는 것은 곧 그만큼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뜻이며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난세를 헤쳐나갈 진정한 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발견해주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조조가 보여준 유재시거의 정신은 단순히 사람을 부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믿고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지는 용기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디서 왔는가, 혹은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이 세상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조조의 곁으로 모여든 수많은 인재들은 자신들의 단점까지도 품어준 조조의 도량에 감복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그 사람의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조가 보여준 이 파격적인 포용력은 결국 그를 최후의 승자로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조가 어떻게 적이었던 인물들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일화들을 통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조조의 용인술이 진정으로 빛을 발했던 지점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칼끝을 겨눴던 적들까지도 진심으로 아끼고 품으려 했던 그 넓은 도량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의리의 상징, 관우와의 인연입니다. 원쟁터에서 적의 장수로 만난 관우를 사로잡았을 때 조조는 그를 죽이는 대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조조는 관우가 가진 무예뿐만 아니라 유비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충성심과 높은 기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비단 옷을 선물했으며 심지어 천하의 명마인 적토마까지 내주었습니다. 주변 장수들이 왜 그토록 적장에게 정성을 들이냐고 물었을 때 조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재능을 사랑하고 그의 의리를 존경한다. 결국 관우가 조조의 곁에 떠나 옛 주군인 유비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조조는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를 무사히 보내주었습니다. 조조는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법이니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비록 몸은 얻지 못했을지언정 조조는 관우라는 불세출의 영웅으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훗날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해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화영도에서 그를 놓아주어 목숨을 구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관우였다는 사실은 진심을 다한 포용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조의 이런 모습은 장료라는 장수를 등용할 때도 잘 드러납니다. 장료는 본래 조조의 숙적이었던 여포의 수하장수였습니다. 여포가 패하고 장료가 사로잡혔을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조조를 향해 당당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조조는 그런 장묘의 기계에 감탄하며 직접 그의 포박을 풀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입혀 주었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짚고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예우한 것입니다. 감격한 장류는 이후 조조의 가장 충직한 장수가 되어 위나라를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습니까? 조조는 적이라는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인간의 참된 가치를 보았습니다. 나를 공격했던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자 지혜입니다. 적조차 품어하는 대범함은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력이며 타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고결한 안목입니다. 조조가 만약 편협한 마음으로 관우를 죽이거나 장류를 처형했다면 그는 결코 삼국시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보물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우할 때 비록 적이었던 마음조차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조가 사람을 신뢰하면서도 어떻게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했는지 그 섬세한 균형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조조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의심입니다. 흔히 조조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세운 위나라는 삼국 중 가장 많은 인재가 모여들었고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조조는 사람을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의심한 것일까요? 사실 조조의 의심은 상대를 부정하는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꿰뚫어 보는 현실적인 통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에 치우친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명분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조는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그의 용인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성향,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이 우리 조직과 맞는지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검증이 끝나고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원소와의 거대한 전쟁이었던 관도대전 당시 조조의 진영에는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조의 핵심 참모들 중에서도 적장인 원소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내토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조는 원소의 진영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보낸 배신 가득한 편지꾸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모들은 배신자들을 모두 잡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조조는 말했습니다. 당시 원소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했다. 나조차도 내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다른 이들은 오죽했겠는가. 나는 그들의 흔들렸던 마음을 이해한다. 이 한마디는 배신감에 떨던 부하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주고 상황의 한계를 인정해주는 군주의 넓은 가슴을 본 장수들은 평생 조조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는지요.
조조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이익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넓은 평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상대방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조조는 의심을 통해 사람의 한계를 파악했고 신뢰를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리더십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냉철한 머리로 상황을 판단하되 가슴으로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조조가 보여준 이 유연한 신뢰의 기술은 결국 그를 난세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조가 자신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와 그 인간적인 면모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나 권력자는 결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언제나 무결점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변명을 들어놓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는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조조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로 기록되는 사건은 장수와의 전투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자신의 방심으로 인해 아끼던 장수인 전이와 맏아들 조왕, 그리고 조카 조한민을 한꺼번에 잇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전이는 조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을 막아서다 온몸에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보통의 권력자라면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전사한 가족을 먼저 챙기거나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전사한 장수들의 제사를 지내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보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수전이의 죽음을 더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남과 조카를 잃은 것보다 전이를 잃은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은 현장에 있던 모든 장수와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군이 자신의 목숨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부하들은 조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군령을 엄격히 세우기 위해 행군 중에 보리밭에 밟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렸던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새에 놀라 보리밭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즉시 행군을 멈추게 하고 군법 집행관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어겼으니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당당히 요구한 것입니다. 참모들이 만류하자 조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칼로 베어 땅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몸을 베는 대신 머리카락을 베어 군법의 엄중함을 보이노라. 당시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목을 베는 것만큼이나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징적인 행위였을지라도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하들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잘못을 부정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합니다. 조조가 보여준 이 완성되지 않은 인간미는 완벽한 기계 같은 지도자보다 훨씬 더 강한 흡입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에 매료되었고 그의 실수를 메워주기 위해 더욱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용기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조의 이러한 용인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조조의 용인술은 수천 년 전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을 바라볼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촘촘하고 엄격해졌습니다. 학벌이나 경력, 그리고 그가 가진 자산과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이 가진 반짝이는 재능을 보기보다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명함에 적힌 글자들에 먼저 눈길을 줍니다. 마치 조조 이전의 시대가 가문과 도덕성이라는 틀 안에 사람을 가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대판 신분제도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조가 외쳤던 유재시거의 정신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곧 한 사람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심한 사람도 있고 과거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단점을 지워버리려 하기보다 그 단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장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자는 추진력이 강한 법이고 소심한 자는 세밀한 업무에 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대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자녀나 손주 혹은 오랜 벗을 대할 때 그들의 부족한 점만을 지적하며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신의 숨은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엽니다. 조조의 곁에 수많은 영웅이 모여든 이유는 조조가 그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도 그들의 쓸모를 찾아주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조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조는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조차 그 과정에 담긴 정성을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오로지 결과로만 모든 것을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패배한 장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실수한 참모의 편지를 불태우며 그들의 흔들렸던 마음까지도 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조조가 보여준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작게 보고 장점은 크게 부풀려 바라봐주는 안목이야말로 메마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으면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발견자가 될 때 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조조가 일궈낸 거대한 위나라의 영광은 결국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던 그의 따뜻하고도 냉철한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보여준 파격적이고도 깊이 있는 용인술의 세계를 함께 거닐어 보았습니다. 난세의 한복판에서 그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장 얻기 힘든 영토를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조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입니다. 그는 완벽한 성인군자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어떻게 서로의 빈틈을 메우고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의 재능을 아까워했고 나를 죽이려 했던 적의 기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정직함을 가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질 지혜를 빌려본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인연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쓰임새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안목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귀한 복은 내가 먼저 누군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인의 단점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서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진주 같은 장점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상대의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그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주변은 언제나 온기와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조조가 가졌던 그 넓은 품과 예리한 통찰력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파동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의 작은 수고를 알아봐주고 가까운 이의 실수에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작은 영웅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조가 가졌던 그 대범한 여유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가짜의 삶이라는 전장에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인연들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넉넉한 시간이 늘 함께 하시길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